즐거운 회상의 조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가게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운 이 시기에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각 나라마다 지급되었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얼마였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타격을 입고 상점이 문을 닫게 되자 휘청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연소득이 75,000달러 이하인 가정마다 1인당 1,200달러씩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되었으며 이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3,400달러가 지급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으로 보름 만에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었으며 4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꽤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소비한 곳이 어디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집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유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 꾸미기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원금을 받은 김에 큰맘 먹고 수영장이나 욕조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수영장 건설사인 미션플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 4월과 5월에 수영장 건축 문의가 작년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손이 부족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매출 또한 작년 기준 32%가 증가했고 가구를 사기 위해 쓴 돈도 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의류와 보석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외출을 하지 않아서 꾸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28개 성과 170여 개 시의 지방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했으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3자 플랫폼을 통해서 발급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해당 시의 성인 소비자라면 누구나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며 휴대폰과 신분증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가 확인되었을 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소비 쿠폰이 발행되는 형태였습니다. 소비 쿠폰은 일종의 할인권인데요. 지정된 장소에서 100위안을 소비하면 20위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 시마다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으며 각종 식당, 주유소, 병원,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쿠폰의 사용기간은 단 일주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용기간을 짧게 만듦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빠른 소비를 유도했으며 저축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복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소비 쿠폰으로 평소에 사기 부담스러웠던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수성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쇼핑과 외식에 돈을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덕분에 명품 브랜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던 광저우 에르메스는 2달 만에 문을 열자 첫날 하루 매출이 27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품 브랜드 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통큰 씀씀이가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서 후, 숨, 오휘 등 5가지 고가 화장품 브랜드 매출이 작년 대비 188% 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본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주민기본대장에 올라온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엔씩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받게 되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6월 19일 구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준 코로나 지원금을 저축했다는 응답이 약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45%의 사람들은 이 돈을 생활비에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외식이나 기호품이 아닌 수도세, 공과금, 식재료 비용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9%의 사람들이 여름 보너스가 나오면 저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폭발적인 소비를 보였던 중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본인들의 모습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당장의 생활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본 곳은 영국입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 3월 120억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금은 사업체가 망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공세령으로 인해 영국 내 상점과 식당 등 많은 사업체들이 2달간 영업을 중단했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존 직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정부가 월 임금의 80%까지 최대 2,500파운드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번 지원을 통해 전체 자영업자의 95%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지난 3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영국 내 모든 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기 봉쇄로 인해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뉴질랜드의 경우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정부가 월 임금의 80%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은 못했지만 통장으로 월급의 80%가 들어왔으며 이것으로 렌트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수입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는 최대 12주 동안 15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직장이 없는 연금 수령자와 실직자에게 750달러를 지급했으며 캐나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매달 최대 2,0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최고 3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곳은 우리나라입니다. K-방역에 이어 K-지원금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기준 60만원, 3인 가구 기준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급받는 금액은 조금의 차이가 있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었는데요. 모든 주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원금을 어떤 곳에 사용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우리나라 8개 카드사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무려 5조 6,76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1조 4,042억 원을 외식에 사용했으며 두 번째로 많았던 1조 2,772억 원을 마트에서 식재료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먹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식비는 평소에도 많이 나가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특수를 누린 곳도 있었는데요. 1위는 바로 안경점이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매출액이 무려 6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을 받은 김에 목돈이 들어가는 안경이나 렌즈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형이나 안과에 돈을 쓰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성형외과의 매출은 작년 대비 9%가 증가했고 안과 매출은 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매출이 올라간 의외의 품목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자전거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헬스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에 가지 못하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전거 판매율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자전거 매출은 작년 대비 4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탈리아의 자전거 판매량은 작년 대비 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이득을 본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인의 자전거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중국산 자전거의 해외 온라인 판매량이 작년 대비 2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각 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이 돈이 주로 어떤 곳에 쓰였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모습이 달랐고 사람들의 씀씀이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어려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이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해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